는 초반부에 인사배 세팅을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 걸기대회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같은 외국인에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한다. 의아하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봐봐. 일단 걸기대회라고요. 요즘에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 그 북한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막 사람들이 머리에 빨간 띠 누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본 적이 있니?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또 보여줘야 되니?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제발 좀 광고 좀 이상한 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에이, 광고 안 나온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거 전혀 없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했어요. 그 시절엔 그랬어. 왜 그러냐면 이게 꼭 그 뒤떨어지는 애들이 꼭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뭐 북한 몇백 배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야, 북한에서 맨날 이거 한다고 여러분 솔직히 신경이 났어요? 의미 있어 보여 이게? 전혀 신경 안 쓰잖아.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 1970년대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렇게 앞지르기 시작한 데가 1980년대부터 사실은. 엄격하게 앞지르기 시작한 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우리나라 못 살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사상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원인은 경제 낙후고, 그래서 그 해법으로서 정치적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사상 교육을 했던 거야. 필기 좀 하자 얘들아. 지금 이제 인사 배경 세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평소와 다르게 배경 세팅에 공을 들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나 북한 얘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이게 당연히 197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2020년대라고 다르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이때는요, 적이 명확했어요. 북괴, 또 독재 정권, 또 뭐 범죄자들. 자, 근데 2020년대가 됐어. 이제 환장하는 거야. 느낌 보이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가지고 호시탐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죠. 북한은 그대로죠. 일본과 사이 안 좋죠. 미국대로 자국 우선주의죠. 국제 정세는 더 혼탁해졌어요. 옛날엔 둘 중 하나예요. 러시아냐, 그러니까 소련이냐, 미국이냐, 둘 중 하나예요. 반공이냐, 공산주의냐, 둘 중 하나예요. 깔끔해. 근데 지금은 뭐 성별이 64가지가 있다며. 골치 아픈 시대가 됐어 지금.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그 스펙트럼이요,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만요, 2차원을 넘어서 이미 N차원이에요. 스펙트럼 자체도. 그러면 한 축에서 10가지가 있다면 축이 2개가 되면 10의 제곱까지고, 축이 n가지면 10의 n제곱까지의 경우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10가지만 고민하면 됐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 시대가. 그래도 답은 있다고요. 그래서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다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렇게 시대 배경을 세팅하고 있는 문학 작품을 보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겹쳐볼 수 있어요. 여기는 중2병은 아니고요, 국민학교 2학년이군요. 자, 그리고 봐봐. 아니, 멧돼지를 잡아서 생각을 해봐. 미국 대통령이 멧돼지를 왜 먹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잡은 멧돼지를 왜 먹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왜 먹어? 그거 가다 썩어. 그리고 그 왜 잡냐고, 왜 보내냐고. 의아하지 당연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의문 품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사실은 대단한 아이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들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호기심들을 갖고 살아야 돼. 알겠어? 어린 소견에 도무나 알다가도 모를 잃었다. 맞지? 멧돼지를 왜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이걸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야. 위쪽 세팅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니네가 우리의 미래라는 거야. 왜냐면 얘처럼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런 식으로 보내주었다가는 멧돼지가 깡그리 씨가마를 파니었대. 멧돼지를 존나 잡나 봐요. 핵심 소재는 멧돼지, 하지만 멧돼지가 아니지. 저는 이게 아마 뇌물 같은 거 같거든요. 좀 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의 부자 높은 지체 양반, 높은 양반들한테 뭐 하면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멧돼지 먹지도 않지만은 그 시절 가난했던 우리나라한테 멧돼지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거든. 자, 2020년대에 왔어요. 그건 뭘까요? 좋아, 1998년이야. 그건 뭘까요? 금이야, 금. 지금은 돈이겠죠. 한 가지만 예를 얘기해 줄까? IMF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었냐면요. 원래는 잘 들어. 이거는 서구 금융자본, 즉 현재 자본주의의 신들이 있어. 자본주의 신들이 설계를 판 거야. 그리고 고위 정책 정부 당국자들,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그걸 오케이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은행 지분의 절반 이상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우리 은행이 하나 정도만 남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더 설계가 돼서 더 나라가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위대하죠.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았거든. 부채는 뭐로 갚아야 돼? 달러로 갚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었어요. 그런데 달러는 그 시절에 뭐로 바꿀 수 있어서 석유 또는 금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금으로 갚아버린 거야. 그래서 외국 채무자들이 금으로 갚겠다니까 오케이 달러 없어도 괜찮아 해서 넘어간 게 그거라고. 자, 다시 돌아올게. 지금 이 시대도 다를 건 없어요. 그 귀한 멧돼지를 왜 갖다 바치냐고요. 내가 얘기했던 그 음은 똑같이 하지. 야, 보내는 건 알겠거든? 내가 봐봐. 야, 그 서양 부자 나라 지체 높은 양반들이 왜 그걸 먹으며, 두 번째, 보내면 거기까지 뭔데 어떻게 보내며, 또 세 번째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 뿐이거든. 이제 그럼 뭐 하는 거야? 멧돼지 보내기 끝났죠? 이제 뭐해? 혈서 써요. 혈서.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지금? 사상교육하는 거라고. 사상교육. 여러분 교과서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다르잖아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고요. 때때로 이제는 그 권력을요. 정말 별것 아닌 BJ나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나 심지어 개인조차도 카페에서 진성 부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볼게요. 마지막 순서로 혈서쓰기가 시작되었고 검정색 학생복 차림 피 끓는 청년들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했었대. 이거는요. 수도 없이 보이는 독재 권력들이 대중들을 선동했던 방식인 거죠. 그쯤에 진력이 나벌대로 난 그분 녀석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고 엎어지면 코다할거리에 집에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기대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었고 그래서 도망 나오려고 했고 그랬더니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아다 진짜 붙잡은 게 아니죠. 비유죠. 비유. 봐봐. 청년의 모습이 발목을 붙잡았다. 비유죠. 그보다 앞서서 혈서는 쓴 학생들과 달리 그는 학생분 차림이 아니었고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의 흡수룩한 모습이 뭐로만 봐도 눈에 익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뭐 다른 거야. 뭐지?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곧이어 북진 토닉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걸린 혈서가 청리 공개되었고 치솟는 박수가 일체 역전의 광장 갑자기 떠날 것들이 됐고 내가 잘못 봤을까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가 잘못 봤을까? 보세요. 일단은 열 손가락을 모두 깨물어 혈서를 썼다는 게 너무나 안 믿긴다는 건지 또는 내가 뭔가 아는 사람인 건지 또는 뭐 이런 구호들 때문인 건지. 근데 그래서 아까 보여준 거야. 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5초 동안. 그럼 이거죠.
이거랑 똑같았다고요. 이걸 옛날에는 혈서로 손가락 깨물어 쓴 거야. 그럼 봐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냈을까? 10손가락 다 깨물면. 심지어 여기서 손가락 잘라가지고 쓰고 있으면. 이해됐니? 그런 대중선동의 전략인 거고 이거는 초보적 수준이야 사실은. 이런 대중선동. 지금 우리나라에 대중선동 없겠어요? 미국의 대중선동 없겠어요? 무조건 있어요. 프로파간다. 계속 볼게.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창권형이라고 아는 형이네. 그 아는 형은 뭐야? 진짜 10손가락 다 잘랐어요. 어머니와 나는 기절초풍했어. 왜? 창권형이 혹시 내 친형인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욕바가지를 꺼내도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아, 우리 친형이네요. 정신 나간 짓을 했고 나는 걱정을 했는데 형은 뭐래? 아유 괜찮아. 얼마나 순진해. 완전 빡센 사투리잖아. 그만큼 그 사람이 투박하다는 거고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창건형은 맛이 갔어. 혈서. 사람들이 박수 걸치에 흥분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피를 뽑아내야 돼. 일부러 코를 지 코를 때려서 코피를 쏟아가지고 혈서 쓰고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됐어? 우리 형이 우리 식당 일을 좀 챙겨주고 했었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알겠니? 좀비죠 좀비. 제발 여러분 수동적으로 살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 주변에는 전문직들이 꽤 많아요. 뭐 변호사, 의사. 그 사람들이라고 대단히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 별로 안 많아 보여. 알겠어? 왜 그러냐면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야. 역전 광장에서는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가 차은우 진짜 잘생겼다 생각을 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 연예인들도 차은우만큼 잘생긴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 그 사람들 중에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 외모가 성공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와 연예인의 끼로서 그 순간 성공은 했었겠지만은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전부 다 사라진 것뿐이에요. 자, 그런 거 다 언제 배운다고? 지금 배우는 거야, 애들아. 지금. 그러니까 제발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교과서를 여러분 힘으로 읽으세요. 모든 과목을. 수업에 의지하지 말고요. 독서 지문을 제 수업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읽어가는 힘을 기르시라고요. 그리고 고1 수준을 읽었으면 고2, 고3 수준도 차근차근 해가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씩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볼게. 그러다 보면 또 벽에 부딪힐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답을 찾으실 거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잇따라 열렸고 형은 맨날 손가락 깨물고 어머나 열혈 애국 청년은 맞죠?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돼?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아마 친형일 수도 있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친형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왜? 선동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때때로요. 연예인, 유명인들이 국회의원이나 또는 어떤 비례대표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 얼굴마담인 거예요. 얘도 이제 이 시절 얼굴마담인 거죠. 왜? 생각을 해봐. 유튜버나 BJ들이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가 나와. 똑같은 거야. 얘가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조회수가 나온 거야. 조회수가 나와주니까 우리 권력자들을 이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형은 식당 알바에서 카페 알바에서 이제 어떻게 돼? 높으신 분들이 찾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창건형이 해질녘에 닫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닫다가 뭐야? 주소가 어딨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계속 가.
그동안 형의 본문은 뭔가 그나저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학교 교표까지 붙은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넘는 거여서 뭐야 이러면서 이를테면 가짜배기 나이론 고등과 학생인 거지. 무슨 얘기일까? 언제 학교에 들어갔으면 내보려면 천연스럽게 대답을 희희거렸어요.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있는데 가짜 고등학생. 아 그럼 뭐야? 이 형이 고등학생인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대중 조작의 기술인 거야 이게. 됐죠? 거짓 고등학생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학교도 안 댕기는 거렁뱅이 백수 방구석 청년이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돼봐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학생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생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거든, 사회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선동을 위해 사회적 이미지를 속이는 거죠. 형은 모자에 붙은 교포의 호호 입김을 물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김에 아예 순금죄로 바꿔놓을 듯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닦고 또 닦아냈고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가정 형편이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사료로 잔뼈를 굵혀나온 형은 자신의 진짜 백인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반응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평가죠. 형은 결기대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름 말고 다른 중요한 것임을 더 자랑스럽게 밝히는 중이었고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 잘못 바른 형을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씨발 심각하다 진짜. 하지만 이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 보이죠? 나의 평가가 이 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지어 이제는 말도 안 들어먹는다고 메시지래 끝까지. 메시지 메시지 멧돼지 환장했습니다. 창건이 형은 마지막 활약상은 지속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한편으로는요 우리 창건이 형한테는 기회가 온 거야. 근데 우리 창건이 형은요 그런 위치 잘 들어 그런 지위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겠지. 왜? 배운 거 하나 없는 무식한 형이니까. 심지어 인격과 인성마저도 모자라서 주변에서 배울 의지도 없어. 가르쳐줘도 배우지도 않고 고집만 피워. 끝은 정해져 있죠. 이런 사람 길게 못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근본 실력 갖춰놓으라는 거야. 왜? 언젠가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오고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가거든. 그래서 시위대 선두에 썼고 시위 분위기가 무려 봐. 선 넘는 거예요 이제. 방에 처음 맞았지 이제. 어떻게 됐어? 웃긴 게 뭐냐? 걔한테 이제 물렸는데 또 궁뎅이 몰렸어요 이제. 인대도 끊어졌어요. 와 난리 났다 이제. 불구가 돼버렸죠.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에이구 우리 창건이 어떡해요? 그 가짜배기 애국도 행각을 애초부터 꼴깍잡게 여기던 우리 어머니는 걸음꼴 할 일 없이 식당 앞에 서서 있는 먼촌부치 조카 그러니까 친척이었네. 박대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 친척형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회중시계 볼게요. 회중시계.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 형은 그게 남아있는 훈장 같은 거죠. 근데 봐봐. 이게 또 내가 지금 아까 멧돼지에 대한 현관펜 쳤고 이런 부분이 현관펜 친 이유가 있어. 잘 들어. 노란색을 쭉 이어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좀 무슨 얘기야? 즉 멧돼지라는 게 가지고 있는 멧돼지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잖아. 이해돼? 그럼 수많은 정보들이 멧돼지라는 정보와 관련돼서 얘는 상징적
상징적이면서 때때로 비유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상징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개념이고, 그 멧돼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할게. 선동이죠. 됐어? 그리고 그 선동의 피해자는 누구야? 우리 창건이 형이죠. 됐어? 자, 그래서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선동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권력의 부당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창건이 형의 고집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창건이 형의 준비 부족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 저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전국 70등을 하고도 공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서울대 들어가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만드시는 교수님 수업을 듣고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라는 게 그냥 보였어요. 지금은요, 제가 예상하고 제가 생각한 게 거의 들어맞아요. 그만큼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럴 이유가 없어. 나는 그게 몇십 년 걸린 작업이잖아. 그걸 여러분 3년 안에 국어에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히 고1들은 다른 과목, 뭐 수학이든 영어든 내가 정확하게 그거는 1학년 때 정리해가지고 고2, 3 동안 문제 없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신 끝나고 잘 해오십시다. 자, 34분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요. 이야기 내부 인물의 중심 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이런 것도 그냥 흘려 읽지 말고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와 구조야. 그럼 봐봐. 주제를 생각을 해봐요. 뭐야? 우리 창건이 형 자꾸 삽질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 누가 관찰했어? 내가 관찰했죠. 누구를? 창건이 형을. 그러니까 봐. 여기까지는 주제고 구조는 뭐야? 내가 창건이 형을 관찰하니까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되겠죠. 됐습니까? 그거잖아. 내가 왜 이렇게 읽은 거야?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은 반응을 해야 돼. 정보를 보는 반응을 해야 돼. 그럼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시점 문제잖아. 그러니까 시점으로 정보가 반응돼서 나와줘야지. 아까 우리 명령문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잖아. 그러니까 문법 5가지 개념이 나와줘야지. 그런 얘기라니까. 됐어요? 그럼 봐. 1인칭 관찰자니까 이야기 내부 인물 맞죠? 됐어? 그러면 관찰자니까 뭐야? 이거 맞죠? 1번 끝이죠? 이게 주제죠. 그리고 이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5분) 볼게요. 윗글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는 걸기대가 끝나기 전 친구들과 도중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창건이 형 발견했죠. 그러니까 순서죠. 이제 너무나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도 안 돼. 두 번째 어떻게 했어? 그래서 도망 나오려고 하다가 창건이 형을 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얘기야? 서사 흐름을 잡으라는 얘기야. 줄거리 잡으라는 얘기야. 나는 창건이 형이 걸기대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대요. 봤잖아. 내가 직접 봤잖아. 2번이겠네. 끝. 됐어? 그 단순히 내용 일치로 풀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느낌이 아니라 주제 흐름을 잡으시면 보이는 거라고요. 잘 들어. 지금 고1이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워낙 편차가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40점 맞고 6점 맞고 이래.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 수업 들으면서 빨리빨리 성장해 가셔야 되는 거고, 이미 1등급 나온 친구들은요 정말 쉬워 이게. 그러니까 고3 수준의 수능 지문들도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얘들아 간단한 거야. 잘 들어. 너희가 인생 살면서 필요한 능력들이 많다니까. 사회적인 기술, 쉽게 얘기하면 예절이고 매너죠. 그런 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학교에서 집안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기본적인 인사부터 못 가르쳐. 근데 어떻게 사회생활하는데 인사가 없이 사회생활이 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사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학습 능력, 학업 능력이라는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수학을 가지고 배우면 좋아요. 수학을 할게 그냥 내가. 우리 고1들은. 하지만 결국 고2, 3이 됐을 때 국어에서 큰 벽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이제 전 과목의 베이스 과목이 되어 가고 있거든.
그래서 잘 활용하시라고. 자, 마무리 짓고 끝낼게요. 36번 기억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억 봅시다.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러니까 봐봐. 금빛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 너무 반짝여. 그래서 탈이래. 지금 우리 창건형 상태가 딱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 창건이한테 상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36번은요 인물의 성격에 대한 얘기거든. 창건형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 선동을 당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앞서 있죠. 두 번째, 하지만 무식하죠. 준비도 안 되어 있죠. 세 번째, 그걸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했어? 고등학교 고등학생인 척한 거죠.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위조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할게. 요즘으로 치면요, 고등학교 학생은요 스카이 대학생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점 나온 애가 이런 거 해봐야 사람들 관심도 안 갖고 설득도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앞서 있으려면 내가 스카이 대학생이요 라고 위조를 한 거야, 얘는. 알겠니? 그래서 가짜 배지를 달고 있는 거야. 가짜 스카이 잠바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짝퉁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라고? 짭티가 난다는 얘기야. 짭티가.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죠. 이해됐어? 봐봐. 이게 창건형의 핵심 성격이잖아. 뭐라고? 이 인간은요, 자기가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고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학력 위조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즉 학력 위조라는 행동을 하는 거고, 이게 창건형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 거야. 그럼 봐봐. 창건형이 이걸 능청스럽다고 봐야 되냐고요. 두 번째, 부끄럽다고 봐야 되겠냐고. 역할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겠죠. 불안감이요? 그래. 창건형의 성격과 내면 심리를 보면 창건형은 이제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학력 위조를 한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준 거니까. 그 공급법 유튜버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뭐 어딜 갔어. 뭐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갔어. 중경외시 이런 데를 갔어. 중경외시 2를 갔는데 나는 5일 등급 맞고 중경외시 2를 갔다고 주장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유튜버가 잘 팔릴 거니까. 그래서 성적표 위조했다가 딱 걸렸죠. 그래서 나락간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갈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지문, 이 소설 작품 공부하셨으면 안 하셨을 텐데.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데, 창건형은 권리대의에서 애국 확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이 편성하고, 내가 얘기했던 초반부 세팅 내용이죠. 이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한다. 내가 초반부부터 얘기했던 게 보기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창건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인간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권력도 문제지만. 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뭐야? 사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 보였지. 내 눈에는. 오히려 순수한 눈이니까. 근데 일단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 선지 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멧돼지를 보내기로 오해한 나를 통해서 걸기대가 희화되는 거. 야, 나 진짜 멧돼지인 줄 알았어. 미안해. 메시지였어. 근데 서로 병신이었던 거야. 나도 병신이었던. 나 진짜 멧돼지를 보내는 줄 알았어. 진짜. 메시지 보내는 거였어. 미안해 얘들아. 씨발. 봐. 개반전이죠. 존나 병신 됐죠 지금. 그거야. 존재 아물새 없는 손가락들은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증거지만 이면적으로는 창건형이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거 맞죠? 내가 얘기했지? 표면적 정보와 이면적 정보를 읽으라고요. 표면적 정보는 뭐야? 그렇지. 혈세를 쓰는 애국 소년이야. 실제로는 선동당했죠. 3번. 고등과 뭐라고? 학력 위조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기르는 거죠. 4번 선지. 시대 선대 섰다가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권력층의 편승하려고 했던 창건형이 망했죠. 이제 아예 지금 다리 하나 쓰질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 인내 나가버렸으니까. 5번.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시계는 전쟁 시기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죠. 정답 5번이라고. 뭐라고? 이거는 무의미한
메달 오브 아너. 뭐지? 훈장. 그냥 무의미한 훈장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인 거잖아. 그 창건형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신념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애초에 애국학도로의 신념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선동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고 영향력을 가졌고 그 권력욕과 명욕에 취한 것뿐입니다. 됐어? 그럼 비판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제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이 선지도 판단이 됐었겠죠.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